이길 확률이 별로 없거나 혹은 상대방을 좀 지치게 만들 필요성이 있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험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략이라는 게 사실 소송이랑 그렇게 어울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소송이라는 거는 어떤 당사자들 사이의 서면이나 증거들을 가지고 심판자격인 판사님이 결정을 내려주는, 혹은 뭐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검사 쪽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인 쪽에서는 이를 방어하고, 그리고 판사님이 역시 범죄가 되는지 형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자리인데,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결론이나 결정을 현저하게 바꾸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불이익은 보지 않거나 혹은 소송 외적인 이익을 노리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들이 많이 쓰는, 잘 알려져 있는 듯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은 없는 몇 가지 소송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송 지연 전략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소송을 질질 끄는 거예요. 이길 확률이 별로 없거나 혹은 상대방을 좀 지치게 만들 필요성이 있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내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나중에는 이거를 안 해도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럼 그 시점까지 소송을 끌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은 어떠한 행동을 직접 하게 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을 받는 정도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지연시키는 게 단순히 그냥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이익이나 재판상의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리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치게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협상의 여지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소송 지연 전략이라고 하면 뭐한데, 예를 들면 뭐 변론기일에 가까워서 서면을 제출하고 또 뭐 새로운 증거 신청을 한다거나 증인을 부른다거나 특별할 것 없는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거나 뭐 은행에다가 자료를 떼어보겠다고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뭐 실제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또 소송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재판을 연기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설령 판결이 한번 났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거나 또 상고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확정되지 못하게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전략이 늘 통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당해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다, 소송이 경제적이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게 되고, 만약 재판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인식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굉장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불이익이라고 하면 그러한 지연 전략으로 인해서 받은 증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님들은 어느 정도의 소송 지연 전략은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 자폭 유도 전략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혹은 사실관계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걸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지만 가끔씩은 이러한 거짓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거짓말은 결국 거짓말 위에 논리를 계속 쌓게 되고, 그 거짓말 위에 쌓인 논리들은 나중에 이걸 이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증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한 증인의 그 얘기를 반박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러한 거짓말들이 쌓였을 때쯤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뭐 녹음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상대방의 증언 자체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해버릴 수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에서 거짓말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거를 모두 다 반박하거나 즉각적으로 반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거짓말이 아니라면 반박하는 거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중요한 거짓말 위에 상대방이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논리를 쌓아가다가 한 번에 무너졌을 때 재판의 향방이 크게 뒤집힐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는 녹취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쪽에서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돈을 빌려준 거냐 아니면 투자받은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였는데 상대방은 계속 돈을 빌려준 거라고 주장하고 이쪽에서는 계속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녹취록이 없을 줄 알고 서로 이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갑자기 녹취록이 제출이 된 거예요. 투자라고 말을 하는 녹취록이 제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 대여금을 주장하던 사람 쪽에서 제출하던 서면이 딱 끊겼습니다. 당연히 재판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전략을 쓸 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거짓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상대방의 거짓말을 유도하면은 재판부도 당연히 압니다. 이 사람의 함정을 팔고 있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단순히 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을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어떻게 이 상대방의 거짓 행위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반박할지를 상의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복붙 전략입니다. 판사님들은 사람이고 모든 사건들을 다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누구든 판사님들의 일을 좀 편하게 해주길 바라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들이 판결문에 좀 쓰기 쉽게 판결 내리기 용이하게 해주는 소송대리인 쪽에 조금 더 눈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는다든지 혹은 표나 도안 등을 통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런 데이터로 보여주든지 또 관련한 판례들을 풍부하게 첨부해서 이 판례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이 유사해서 같은 판례 문구를 사용해도 될 정도로 비슷하다는 인상을 주든지 또 쟁점과 관련 있는 아주 적절한 증거물을 보기 편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사님들이 이 사건을 보고 판단을 내리시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기 쉽게 하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되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이 사건에 관해서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님들은 판결문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판결문에 어떠한 어투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를 잘 알고들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문에 쓰이기 쉽게 판결문에서 인용하기 편하게 또한 이론의 여지 없이 이거를 채용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게끔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안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건을 진행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서면을 작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전략으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품이 좀 많이 드는 전략을 사용해서 사안에 관해서 뚜렷하게 정리하고 또 그 사안이 왜 이렇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수많은 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판결은 저희 쪽이 이겼죠. 이겼는데 그 판결문의 내용에 저희 쪽에서 작성한 서면과 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위 복사 붙여넣기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제 판사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려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한 그런 서류를 그대로 사용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의뢰인에게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증거나 또 쟁점 또 그에 관한 사실관계도 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항방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때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전략이 늘 기대했던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 잘 상의하셔서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하시면 다소 불리해 보이는 경우라도 예상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